저는 지난 시즌 헤드윅은 모든 언니들을 다 봤었고 가지마 나 버리지마 이것만 마시고 가 그렇게 빨리 마시지마 가장 많이 울었었던 거 뮤지컬계의 미생이라고 할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가요? 솔직히 그 무대만 보러 가도 된다. 안녕, 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디어 한 달이 가고 연극 뮤지컬 월말 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제가 공연장을 14번 갔다 왔습니다. 이번 달 정말 야무지게 관극을 하고 왔는데 관극은 전반적으로 정말 만족을 했었는데 제가 저의 체력을 너무 과대평가해버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한 달 동안의 저의 공연 이야기 바로 가보실까요? 꾸꾸! 오늘은 제가 14번 공연을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토리를 설명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스토리는 많이 설명하지 않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뭘 봤는지부터 쭉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일 뮤지컬 구내가병원, 3일 뮤지컬 맘마미아 낮 공연, 5일에는 뮤지컬 토크 콘서트를 갔다 왔고 6일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 7일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10일 연극 비너스 임퍼, 11일 뮤지컬 시라노, 15일 연극 프라이드, 16일 뮤지컬 헤드윅, 18일 뮤지컬 시라노, 22일 뮤지컬 헤드윅, 25일 뮤지컬 배너 낮 공연, 27일 뮤지컬 정글 라이프, 그리고 8월의 마지막 31일에는 낮 공연으로 뮤지컬 시라노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봤었던 구내가병원. 구내가병원은 제가 리뷰도 그렇고 이상하게 브이로그 찍는 날에는 구내가병원을 제가 봤었죠. 그래서 정말 언급을 많이 하게 된 작품입니다. 저는 구내가병원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대 위에 있는 분들이 이 작품을 진짜 너무 사랑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좋고 공연이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캐릭터는 한 명마다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내가병원을 갔다 오면 힐링을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공을 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없겠지만 저는 또 애정 공연 하나를 떠나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에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주크박스 뮤지컬을 제가 리뷰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효니가 주크박스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맘마미아는 되게 잘 보고 왔어요. 노래가 유명한 것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아바의 곡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맘마미아가 주크박스 뮤지컬로 해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크박스 뮤지컬들이 막 생겨났는데요. 소피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죠. 엄마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않고 그러다가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서 거기 나오는 아빠 3명 후보를 이 섬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가 누굴지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쾌하게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우선 넘버가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 맘마미아에서 중년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살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뮤지컬 토크 콘서트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갔다 온 건 싱포유였는데 여기는 홍대 레드빅 플레이스라는 공연장에서 해요. 여기 사심 콘서트도 있고 이렇게 싱포유도 있고 또 김혜성 콘서트?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뮤지컬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요. 출연하셨던 배우분들은 김다힌, 유재윤, 임승범, 최석진 배우분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노래도 하지만 악기도 하나씩 다 하고 계세요. 기타를 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젬베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뮤지컬 넘버들도 있었지만 일반 가요를 편곡해서 들려주신 것도 있었어요. 선미의 가시나도 있었고요. 근데 되게 멋있게 편곡했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 배우분들 중에서 유재윤, 최석진 배우분들이 계셔서 이건 트유다. 트유 노래를 안 부를 리가 없다. 나는 트유가 한 곡이 나와도 가겠다. 하는 마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저 트유 노래 너무 오래간만에 듣고 왔습니다. 트레이스유 노래. 저는 여러분 트레이스유 공연을 막공쯤에 치여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윤, 우빈이도 봤고 석진, 보나도 봤는데 이 두 분이 함께하는 페어는 본 적이 없어요. 본 공연에서. 근데 이번에 이 공연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그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왜 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예요. 사실 너를 위한 글자는 제가 리뷰를 올리려고 촬영도 했고 편집도 반 이상 끝났어요. 근데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공연도 너무 막공이 코앞이라 지금은 막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리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한 글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잘 보고 온 작품이에요. 이거는 리뷰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 사람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캐롤리나, 도미니크, 투리. 이 세 사람은 고향 친구들이에요. 아름다운 마나롤라가 고향인 세 사람이죠. 제가 좋았었던 건 너무 힐링 귀염 이런 분위기였어요. 마치 어쩌면 해피엔딩을 제가 처음 봤었을 때 느끼처럼 그런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OST도 나왔는데 이거 참 맞아 품절됐지. 혹시 제 발매 하나요? 아직 못 사신 분들 있으면 혹시 재발매를 하시면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넘버 너무너무 귀여웠고 공연도 너무 귀여웠고 네 그랬어요. 제가 가장 반했었던 장면은 캐롤을 두고 도미닉이랑 투리가 다투는 장면인데요. 서로 캐롤한테 가려고 마치 엄청 커다란 댕댕이 두 명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둘이 티격태격 대고 하죠. 이 작품도 근데 스포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그 다음은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봤었던 작품들 중에서 연출이 정말 손꼽힐 만큼 좋았었던 작품이에요. 흑백 느와르 영화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 흑백과 컬러를 동시에 쓰입니다. 이게 극중극 형식이거든요. 전체 이야기가 있고 작품 속의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시티 오브 엔젤이에요. 이 시티 오브 엔젤 이야기를 할 때는 흑백이고 바깥의 이야기를 할 때는 컬러인데 그걸 무대에서 정말 재현을 너무너무 잘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넘버가 좀 귀에 있는 게 없어서 아쉬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조금 없었던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엔딩은 또 좋았거든요. 시티 오브 엔젤은 궁금하신 분들 꼭 리뷰로 확인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에는 연극 비너스 인퍼입니다. 제가 긴급 영상 최근에 찍었었죠. 연극 3개, 비너스 인퍼, 프라이드, RNJ 3개 묶어서 정말 제가 긴급하게 그렇게 찍었을 만큼 작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도 2인극이에요. 벤다와 토마스가 나오는데요.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권력입니다. 이것도 극중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토마스는 연출가이자 작가이고 벤다는 여배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작품에 있는 안의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벤다가 오디션을 하는 그 작품을 서로 리딩을 하는 거예요. 비너스 인퍼는 진짜 저는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본도 그렇고 솔직히 작품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진짜 집중을 해서 볼 때 더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번밖에 못 본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돌아오면 꼭 여러 번 봐서 저도 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전복이 돼요. 연출가와 여배우지만 그 안에서는 또 계속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시대에도 통하는 메시지를 작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온다면 제가 영업을 할게요. 돌아온다면. 간만에 모든 객석이 다 숨죽여서 다 같이 들었다가 완전 커튼콜 때 다 같이 스프링으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못 보신 분들 배 아파하셔도 될 만한 공연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시라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성덕이 된 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CJ랑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랑 같이 시라노 24시간 중계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를 받으러 간 건데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수다 시라노 수다를 하고 왔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혼자서만 영상을 찍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 시라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앞에도 시라노 공연을 올리시고 홍보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말을 던져도 같이 막 호응을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 그렇게 생방한다고 하니까 같이 찾아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워낙에 저의 인생 작품이다 보니까 시라노와 크리스티안과 록산 세 사람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만 또 보다 보면 티 없이 맑은 시라노의 영혼, 용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또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시라노는 무엇보다도 넘버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넘버 들으시러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5일에는 연극 프라이드를 보고 왔어요. 프라이드도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스토리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입이 너무너무 근질거려요. 맞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거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프라이드에서 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프라이드. 이게 대사예요. 작품 속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밖에 비 존나 밖에 비 많이 와. 네, 사실 이렇게 제대로 읽어야 돼요. 밖에 비 존나 와. 프라이드는 정말 좋은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작품이에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연극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도 나오고 친구 우정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프라이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당신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당신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는 프라이드를 첫 공연에 봤었고 막공쯤에 제가 처음 봤었던 페어 김주원, 필립, 이현욱, 올리버로 이 두 분의 세미막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처음 보고 나서도 작품이 너무 좋아서 다시 봐야지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일부러 더 찾아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세미막을 갔는데 그때는 세미막 때는 진짜 저 울었어요. 올리버의 이입이 됐던 걸까요? 필립한테 이입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대사가 좋아서 제가 그랬었던 걸까요? 프라이드는 이렇게 뭔가 모르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작품이 좋았다 하고 끝나는 작품도 있고 이렇게 프라이드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훅 치고 들어오는 공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연일수록 재관람을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던 게 혹시나 내가 여러 번 보면 깨질까봐 아니면 좀 더 아껴보고 싶은 마음이 컸나? 저는 올리버 대사 중에 그것도 기억나요. 필립이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마, 나 버리지 마, 이것만 마시고 가, 그렇게 빨리 마시지 마. 프라이드... 돌아오면 또 영업할게요. 16일에는 여러분 따라란 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습니다. 헤드윅은 인생 작품 중에서도 탑 오브 탑! 제가 연극 뮤지컬 유튜버가 된 이유이기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헤드윅 관련을 할 때 더 제가 긴장도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너무 크고 저는 지난 시즌 헤드윅은 모든 언니들을 다 봤었고 이번 시즌에는 아직까지 오만석 헤드윅 오언니만 2번 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헤드윅의 전체 첫 공연이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오드윅의 첫 공을 갔다 왔는데 이때까지 헤드윅을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봐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저 요새 힘든 거 없거든요, 여러분. 요새 행복해요. 요새 너무 괜찮아요. 안 외로워요. 근데 헤드윅을 보는데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티어미 다운 때는 이제 언니가 언니 돌아왔어 이러면서 그때는 신났는데 이제 티어미 다운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되더니 오리진 때 오열하고 앵그리인치 때 막 헤드윅이 절규하니까 또 오열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헤드윅은 사실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는 작품이지만 너무너무 쉬운 작품, 너무너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명확한 작품이에요. 헤드윅도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헤드윅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공연을 더 보면 볼수록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윅을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헤드윅을 더 재관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헤드윅 생각하면 커튼콜이 워낙에 신나고 같이 뛰고 따라 부르고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커튼콜 생각이 정말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커튼콜도 당연히 신나지만 그 여운 때문에 그거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헤드윅은 동독 출신의 트랜스젠더 록 가수입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아니에요. 본인이 원해서 여자가 되려고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외부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성전환 수술이 실패해서 앵그리 인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헤드윅의 그곳에는 남겨진 살덩이 1인치가 남게 됩니다. 작품은 이런 헤드윅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랑, 배신, 아픔, 상처, 음악 이런 이야기들을 관객한테 다 하죠. 우리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도 받고 같이 울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같이 신나게 놀다 오기만 하면 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은 배너를 봤는데 배너가 초연 때는 제가 못 봤거든요. 초연 때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던 작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왜 그때 저는 초연 때 안 봤을까요? 무대가 정말 웅장한 작품이에요. 정말 무대에 돈을 아낌없이 쓴 작품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대극장 뮤지컬을 보러 가서 세트에 실망하고 왔었던 적이 많아서 더 이번에 배너를 보면서 너무 멋있어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배너를 제작한 곳은 프랑켄슈타인을 제작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 분들 너무 제가 사랑합니다. 세트에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스토리도 괜찮고 좋은데 무대까지 그걸 너무 잘 받쳐주니까 더 서사가 탄탄하게 느껴지고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너는 로마 폭정기 때의 예루살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작이 소설이고 유명한 영화로도 이미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창작을 해서 만든 공연입니다. 그리고 배너는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음원 사이트에 음원이 풀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저의 리뷰도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배너는 세트가 다 있어요. 솔직히 그 무대만 보러 가도 된다. 다음은 정글라이프예요, 여러분. 정글라이프는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인데 피땡이, 여러분 피땡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사 생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마치 뮤지컬계의 미생이라고 할까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약간 부조리한 일들을 작품 속에서 담아냅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비유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있는 상사는 호랑이도 있고 낙하산 타고 갑자기 내려온 상사는 사자라고도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은 뭐 애벌레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이렇게 동물이랑 비유를 해요. 작품 제목이 왜 정글라이프인지 아시겠죠? 회사 생활을 비유해서 이거는 밀림이다, 정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동물들이 뭐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 얘네가 싸우는 것처럼 비유를 하기도 했죠. 저는 정글라이프는 보러 가기 전에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재관람 카드를 만들 때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그 중에서 동물을 고르래요. 근데 동물 뒤에 애벌레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애벌레인데 얼굴은 사자야. 제가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관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한 번 봤었던 친구라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이거 공연 그냥 들어가도 되냐고. 나 지금 시놉시스랑 막 다 찾아볼까? 아니면 너가 설명해줄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아니라고 작품 친절하다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작품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이랑 정글이랑 동물들이랑 비유한 거 괜찮았어요. 정글라이프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영화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중에서 그냥 우리가 보이는 거 그대로 편집을 쭉 하는 영화들이 있고 중간중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씬을 넣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정글라이프는 여기에서 후자에 속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르는 넘버들이 또 많더라고요. 완전 짱짱짱짱 울리는 넘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글라이프 재밌게 보고 왔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들 순서 때문에 정글라이프가 밀리다 보면 리뷰를 혹시나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스토리상으로 100% 만족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조리한 거를 다 끌어오는 동안 블랙 코미디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막상 그런 대사들을 할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 대리인가가 있는데 위에 상사를 유혹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품에서 나오는 걸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토리에서 조금 불호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8월에 14번 공연장을 갔다 오면서 봤었던 작품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작품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의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거나 예매를 하신 작품은? 그런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번 달에도 열심히 관극을 하고 영상도 열심히 찍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작품의 리뷰나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것도 밑에다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